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최동익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체 네거티브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특정 후보가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저를 모함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응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3월 3일 경남지부 대의원 총회에서 제가 이번 홍순범 회장 직무정지 재판과 관련해서 직접 개입하였고 이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출마선언문에서 저와 전직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함에 따라 저 또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반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드립니다. 첫째로, 홍순봉 회장과 김영일 후보가 저를 엮는 것은 지난 2018년 3월 말 선거 이후에 이병돈 회장이 어느 로펌으로부터 우리 정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아오면서부터입니다. 그 유권 해석에 보면 홍순봉 회장이 자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병돈 회장이 저에게 이거를 같이 검토하자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순봉 회장에게 먼저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같이 만나서 논의하겠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홍순봉 회장은 그 검토 결과 자기가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며 자격이 있다면은 회장직을 유지하겠다, 만나서 의논하자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간 그 유권 해석을 가지고 검토를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격이 없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자격이 있다, 또 어느 변호사는 자격이 없다, 어느 변호사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 5대5로 갈렸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판사 마음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병돈 회장에게 이렇게 판사 마음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 사회를 혼란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홍순봉 회장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는데, 홍순봉 회장의 답변은 재판장에서 만납시다, 재판 거십시오, 당신들 싹 다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리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변 저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니까 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이 홍순봉 회장과 저의 만남을 주선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홍순봉 회장에 밝혔습니다. 여태까지 나는 너를 마음의 후배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홍순봉 회장이 교도소에 갔을 적에도 저는 사무총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재임명을 하였고, 그리고 홍순봉 회장이 저를 배신하고 이병돈 회장을 밀었을 때나, 또 이병돈 회장을 배신하고 본인 스스로 당선되었을 때나 일체 홍순봉 회장한테는 그 어떤 비판 혹은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홍순봉 회장한테 이제는 내가 너를 마음속의 후배로 대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너를 시각계 정치인으로 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내용은 저는 다 끝낸 일입니다. 둘째로, 얼마 후에 경기지부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경기지부가 한시련 명의로 갖고 있던 건물 12억짜리와 30억짜리 건물을 맞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12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6억 원을 일부 융자를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건물을 맞교환하는 것이었는데, 홍순봉 회장과 일부 측근들이 경기지부가 발전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서 그 건물 교환을 무산시킨 일입니다. 지금 그 건물은 제가 알기에 567평인가 600평 가까이 되는 땅으로
그 바로 건물 앞에 지하철역이 설치되게 되어 아마도 최소 150억에서 200억 정도 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약 3억 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우리 시각계에 그 큰 재산이 생길 수 있었는데 홍순보 회장이 이를 막은 것이죠. 그래서 경기지부가 홍순보 회장에 대해 이거는 아니다라 싶어 재판을 걸게 된 겁니다. 셋째로 재판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이병돈 회장이 검토했던 유권에서, 두 번째는 홍순보 회장이 자기는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라는 각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대의원이 홍순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이었습니다. 근데 홍순보 회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문제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대의원과 소통을 하고 제가 사주했다라는 모함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의원과는 선거 전에 잠시 2번 정도 통화한 일이 있고 선거 이후에는 일체 통화한 적도 없다. 정 원하면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SK텔레콤에서 제 통화 내용을 까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났던 이창우 회장님과 박기란 회장님, 그리고 대구맹학교 총동문회 임명상 회장님, 그리고 홍순보 회장 4명에서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길래 제가 협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홍순보 회장이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봐서 그거는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냐라고 저는 답을 했는데 홍순보 회장이 전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2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재판 비용을 물어주고 두 번째 2022년 중앙회장 선거에 김진식 회장을 지원해 주겠다. 이 2가지면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 홍순보 회장은 김진식 회장을 찾아가서 당신이 협상 조건을 제시하면 본인이 검토해 보겠다. 아니 1심 판결에서 홍순보 회장이 이미 졌는데 경기도에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이 될 리가 없죠. 홍순보 회장은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로 홍순보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2심 판결에 지면은 본인이 승복하고 사퇴하겠다.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다라고 지부장단 회의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 이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 또 제가 조종이니 배우 사준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 측근이었던 사람과 홍순보 회장의 측근 그리고 홍순보 회장 3사람이 만나게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홍순보 회장이 제시한 거는 본인이 사표를 낼 테니 재판을 취하해달라는 것을 주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제가 주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저는 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마사와 관련된 일이니 이옥형 회장이 안마사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2사람을 중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이옥형 회장이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후 홍순보 회장은 모든 약속을 다 깨버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한시련이 식물 조직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홍순보 회장이 약속대로 2심 판결 이후 사직을 했다면은 가처분에서 2심 판결까지 약 2개월 열흘 정도인가요? 그 정도 기간만이 엄밀히 말하면은 경기지부에 의해서 한시련이 마비된 것이고 그리고 재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이 모든 책임은 홍순보 회장이 약속을 어기고 이거를 약속을 깬 결과입니다. 5째로 제가 무슨 변호사를 소개해줬네, 변호사 비용을 댔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 사실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거는 2심 판결 이후 홍순보 회장의 모든 약속을 깨버리고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다는 그 경기지부의 얘기를 듣고 제가 잘 아는 변호사를 싸게 소개해 준 거 그것이 전부입니다. 1심, 2심 가처분 그 판결 관련한 그 어떤 변호사도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6째로 대법원 상고 이후 홍순보 회장은 경기지부와 협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상 조건은 경기지부는 변호사 비용 8,300만 원을 요구했고 홍순봉 회장은 6천만 원을 제시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홍순봉 회장이 협상을 깼죠. 그 이유는 첫째, 이 재판을 취하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를 취하하더라도 1, 2심 판결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의의가 없다. 둘째, 소를 취하해도 자신은 회장에 복귀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경기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변호사를 소개해 줬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말하는 사실이냐. 그 변호사 답변은 소를 취하면은 1, 2심 기록은 다 지워집니다. 둘째, 회장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 회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안하다면은 가처분을 취하면 됩니다. 홍순봉 회장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지부에다가 제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니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홍순봉 회장을 다시 설득해서 협상을 매듭지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결국 홍순봉 회장이 협상을 거부했던 거죠. 아마 이 마지막 협상 과정은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의 어느 지부장님이 주선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각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없죠. 근데 이 홍순봉 회장 사건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어떤 증거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관련됐다는 증거죠.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학문을 추구하는 분이 사실이다, 배후 조종이다, 이런 근거도 없는 말만 가지고 저를 지속적으로 모함해 왔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한 10번 이상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또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사주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지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최 의원님 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경기지부는 지난번 2018년 선거에서 저를 밀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밀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이 60 넘은 사람들이 어떻게 꼭두가시처럼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주관이 있죠. 그걸 가지고 재판을 신청한 거죠. 어쨌든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제가 김영일 후보와 홍순봉 회장에 대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네거티브 없는 그런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